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가수기술국의 김창현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하계전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계전정이라는 것은 사전적인 의미로는 봄 바라기부터 가을 낙엽기까지의 눈따기, 적심, 영지, 유인 등과 같은 신초관리를 말하는데, 간단하게 말해서 좋은 가시를 만들고 내년도 충실한 꽃눈 확보를 위한 모든 작업을 하계전정이라고 합니다. 겨울에 하는 동계전정과 비배관리, 비료 관리만으로는 사과나무의 수세를 완벽하게 조절하기 힘들기 때문에 생육간 신초관리를 해줌으로써 수세를 적절하게 조절할 수 있고, 하계전정으로 수간 내부까지 햇빛이 잘 들게 해서 꽃눈 분화와 저장양분이 축적이 좋아져 충실한 결과지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약재 방제를 할 때 수간 내부까지 약재가 골고루 잘 들어갈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약재 방제의 효율성을 증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육 중에 가지나 잎을 제거하게 되면 양분의 손실에 의해서 극심한 수세 약화와 생육력 감소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하계전정을 해주셔야 합니다. 사과나무의 꽃눈 형성은 6월 중순에서 7월 중순까지 가장 활발하기 때문에 하계전정은 6월 중순 이전에 실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6월 초까지 사과나무가 싹이 나고 꽃이 펴서 사과가 달리기까지 작년에 뿌리에서 저장된 저장양분을 이용하여 성장을 하고, 6월 초가 지나면 뿌리에 저장된 양분은 다 소모하고 잎에서 동화정액을 통하여 얻은 동화양분을 이용을 해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이 시기가 바로 양분 전환기인데, 이와 비슷한 시기에 하계전정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7월 중순 이후 하계전정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과꽃눈은 결실률이 떨어지고 착과되더라도 가실비대가 불량한 경우가 많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현장에 나가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나가보실까요? 네, 이렇게 포장해 나와봤습니다. 이 전정을 하시기 전에는 이 나무의 상태를 보면서 이 나무의 수세를 파악을 하고 전정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수세를 파악하는 방법은 이와 같이 도장지의 발생수라든가 올해 신초의 자람 정도, 그리고 옆 색깔, 그리고 꽃눈 분화 정도를 보면서 수세를 파악하면 되겠습니다. 수세가 강한 나무 같은 경우에는 도장지의 발생수도 많고 신초 길이도 길고 옆 색깔도 짙은데도 비해서 꽃눈의 발생 정도가 약한 나무가 수세가 강한 나무라고 할 수 있고, 수세가 약한 나무 같은 경우에는 그런 반대로 도장지의 발생수가 적고 이 나무와 같이 옆 색깔이 조금 옅고 그리고 신초의 자람 정도가 적은 나무에 비해서 꽃눈 형성이 많은 나무가 수세가 약한 나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하계전정에서 도장지 관리를 할 때 내년도 결과지를 만들 이런 가지 같은 경우에는 유인추라든가 유인끈, 이 클립을 통해서 유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유인을 할 때는 나무의 자람 정도, 가지의 굵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평균적으로 한 달 정도 유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도장지를 제거하게 되면 나무가 깔끔하게 보이긴 하겠지만 이 도장지 안에 있는 잎들을 같이 제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9월달, 10월달 양분 축적기 때 정상적인 나무보다 양분이 덜 축적되는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장지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햇빛을 가리는 도장지를 제거해주고, 나머지 도장지들 같은 경우에는 겨울 전정 때 실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도장지를 제거를 할 때는 구루터기 전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깔끔하게 전정을 해주셔야지만 도장지가 다시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도장지 전정을 할 때는 깔끔하게 전정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간혹 가다가 이 집지가 이렇게 축 처진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처지게 되면 양분이 이동을 할 때 저항성이 생겨서 이 굴곡진 부분에 도장지가 튀어나올 수 있는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런 측지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쳐 올려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잎의 증상은 갈반병입니다. 작년 총성군 관내에 갈반병의 발생이 정말 심했었습니다. 갈반병 같은 경우에는 좋은 더습한 환경, 그리고 통풍이 되지 않는 환경에서 많이 발생을 하는데, 지금 장마철 이후에 이 더습한 환경으로 인해서 아마도 갈반병이 많이 발생할 것이라고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갈반병이 발생을 하게 되면 치료가 정말 힘들기 때문에 예방방제를 철저히 해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통풍이 안 되는 곳에서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런 도장지 정리를 통해서 통풍이 제대로 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하계전정을 통해서 병해충 방제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하계전정을 철저히 해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칼슘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간의 세포와 세포 사이에 접착제 역할을 하는 페틴이라는 물질이 있는데, 칼슘이 페틴이 녹아 없어지는 것을 억제해서 접착제 역할을 지속시키게 하고, 과실의 노화에 관여하는 효소 활성을 억제를 해 사과 고품질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과실의 강도를 유지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또한 사과 저장간 생기는 고두병 발생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칼슘의 종류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그중 가장 많이 사용하는 칼슘 제자는 염화칼슘과 수산칼슘입니다. 염화칼슘의 살포 시기는 6월 상순에서 7월 하순까지 4회에서 5회 정도 살포를 하고, 8월 이후에 살포를 하면 과실과 일태, 약해가 나타날 우려가 있기 때문에 8월달 이후에는 절대 살포하시면 안됩니다. 초산칼슘은 6월 중순부터 9월달까지 3회에서 5회 정도 살포하시면 됩니다. 제품마다 일반 농약과 혼용이 안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농약과 혼용 가능 여부를 판단을 해서 살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칼슘은 잎과 가시의 껍질로 흡수가 됩니다. 하지만 잎에서 흡수가 된다 하더라도 주변의 다른 잎과 가실로 거의 이동하지 않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가실의 칼슘 함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칼슘이 가실에 직접 맞도록 살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칼슘 살포로 고두병과 같은 병을 완벽하게 방지할 수는 없습니다. 칼슘 제제의 살포는 보조적 수단이며 전정, 적가 등 일반 관리를 적절히 하는 것이 기본이라는 것을 꼭 알고 계십시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이나 농업기술센터 가설기술계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